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6년 1월, 일론 머스크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은 이제 선택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유토피아를 떠올렸죠. 하지만 머스크는 누가 선택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이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최신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을 직접 취재한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시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이 아닙니다. 양산입니다. 삼성전자는 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8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추가 인수합병도 검토 중입니다. 변전소를 직접 소유하는 구글처럼 삼성도 생산 수단을 직접 장악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부품 기업 셰플러는 영국 휴머노이드 스타트업과 계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수백 대의 로봇을 공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베타 단계 배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40대, 50대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 로봇이 내 일을 대체할 수 없어.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일 공정을 학습시키는 데 수주가 걸리던 것이 이제는 하루 만에 가능해지고 있다고요. 제로타임 투입. 로봇이 공장에 도착한 그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빠릅니다. 유비텍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4,000대 이상을 공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레이지 로봇은 이미 산업 현장에 1,000대를 배치했고요.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은 200개가 넘습니다. 가격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20년 넘게 쌓아온 현장 경험이 로봇에게는 단 며칠이면 습득 가능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지능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GPT-3가 나왔을 때 API 비용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그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전기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증가율 15%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최대 6배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1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요구합니다.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1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요구합니다. 1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0만 대의 전기차나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입니다. 단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글은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투자하며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이상의 원전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최대 전력 기업 넥스테라는 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과 함께 6기가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2029년부터 가동 중단됐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2035년까지 30기가와트 발전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안 불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글로벌 SMR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차세대 SMR 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능이 아무리 싸져도 그 지능을 돌릴 전기가 비싸지면 누가 이익을 가져갑니까? 에너지 인프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구리입니다. 올해 초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사상 최고치인 1만 3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 9천 달러 되었던 것이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데이터 센터는 많아야 1만 5천 톤의 구리를 소비하지만 하이퍼스케일 AI 센터는 시설당 최대 5만 톤까지 필요합니다. 2030년에는 데이터 센터만으로 연간 50만 톤 이상의 구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세계 구리 생산량은 연간 2,500만 톤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새 광산 개발에는 10년이 걸립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마존이 미국에서 10년 만에 새로 가동하는 애리조나 구리 광산에 구리 공급권을 선점했습니다. 리오틴토와 2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빅테크 기업이 광산까지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물리적 한계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구리 광산을 하룻밤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제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데? 주식을 사야 하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나? 제가 여러분과 같은 세대라서 이 고민을 잘 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정답이었고, 그게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 방식이 노동 가치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뇌는 묻습니다. 이 월급으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투자자의 뇌는 묻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나는 그 시스템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은 이겁니다. 테마를 쫓지 마십시오. 본질을 쫓으십시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체 비용이 높은 기업을 보십시오. 고객이 이 회사 제품을 버리고 경쟁사로 갈 때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던 은행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최소 3년과 수천억 원이 듭니다. 이게 진짜 해자입니다. 둘째, 특허와 독점 기술을 확인하십시오.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7,000개가 넘는 특허로 보호됩니다. 중국이 돈을 퍼부어도 10년 안에 못 만듭니다. 셋째, 독점적 데이터를 가진 기업을 주목하십시오. 구글의 검색 데이터, 메타의 소셜 그래프, 비자의 결제 데이터.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시간과 네트워크로만 쌓입니다. 넷째, 규제 장벽이 있는 산업을 파악하십시오. SMR 원전을 아무나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홀텍에 8억 달러를 지원했고 영국은 2029년까지 최종 투자를 결정할 2개 기업을 선정 중입니다. 한국도 SMR 개발에 1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는 해자를 만듭니다. 다섯째,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기업을 찾으십시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제품 가치가 올라갑니까? 이 5가지 중 3개 이상을 가진 회사. 그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십시오. 미국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343% 급등했지만 증권가는 매년 14조 원 이상 신규 수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목해야 할 건 테슬라의 AI가 아니라 테슬라의 메가팩입니다. 오픈 AI의 언어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을 돌리는 전력 계약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그 GPU의 전기를 공급하는 구리광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리한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유행을 쫓지 마십시오.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AI 관련주가 100개 쏟아지면 그중 95개는 3년 안에 사라집니다. 왜? 진입장벽이 없으니까요. 복제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5개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5개가 전체 시장의 80%를 가져갑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자산은 왜 가치가 있는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가? 물리적 한계가 있는가?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가? CES 2026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로봇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로봇은 더 이상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주체로 진입하고 있다고요. 데모 성능이 아닌 생산성, 안전, 유지 비용까지 고려한 로봇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소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 시장을 벗어나 산업 현장으로 본격 투입되는 해입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삼성전자는 108조 원을 들고 인수합병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 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둘째,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빅테크 기업들은 SMR 원전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넥스테라는 구글과 함께 6기가와트 규모 SMR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셋째, 물리적 한계가 가치를 만듭니다. 구리 가격이 40% 급등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광산을 하룻밤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애리조나 구리 광산 공급권을 선점한 것은 우연이 아니. 넷째, 40대 50대인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노동자의 뇌로 살 것인가, 투자자의 뇌로 전환할 것인가, 월급으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인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인가. 다섯째, 테마가 아니라 본질을 보십시오. 교체 비용, 특허, 독점 데이터, 규제 장벽, 네트워크 효과. 이 5가지 중 3개 이상을 가진 기업을 찾으십시오. 머스크가 말한 노동이 선택이 되는 시대. 그 선택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제 가능한 것에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복제 불가능한 것에 투자하십니까? 2026년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CES 2026에서 확인됐듯이 휴머노이드는 실험실을 벗어났고 SMR 원전은 빅테크의 필수 인프라가 됐으며 구리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변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기업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